이제 오버뷰 페이지가 완료가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수정 하나만 하고 갈게요. 이쪽 줄 높이가 잘못됐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전체 선택하고 단일로 바꿔줄게요. 네. 이렇게 유지를 하고 게시하기 눌러서 저장하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건대 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먼저 건대 지점 어떻게 할지를 말씀드릴게요. 건대 지점을 하나를 만들고요. 그 페이지를 이용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러니까 홍대 지점, 잠시 지점을 건대 지점 페이지 하나를 복사해서 넣은 다음에 내용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부분을 가져갈 거예요. 오케이, 이 섹션을 가져갈게요. 섹션을 복사하시고요. 다시 여기 부분에 섹션, 이 빈 공간 있죠? 여기에 섹션 복사. 그리고 건대 지점으로 이동을 할게요. 이동하셔서 지금 섹션이 아무것도 없죠? 여기에 붙여 넣어주세요. 오케이. 이게 마지막 섹션인데요. 우리는 이거를 하나를 더 붙여 넣을게요. 그 후에요. 여기 부분 밑에를 다 없앨 거예요. 삭제. 여기도 삭제. 오케이. 이 버튼도 삭제. 아래도 삭제. 그러면 아까 봤던 패턴이죠. 여기 섹션을 가지고 와서 여러 개를 만든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보시면 건대 지점에서 필요한 기획 볼게요. 우리가 이 부분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고 여기에 그리고 여긴 이미 있죠 지금. 그래서 세 개를 똑같이 넣을 거예요. 이거를 기억하시죠?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여기 섹션을 복사해 주고요. 지금 몇 개를 넣어야 됐냐면 맨 처음 거를 제외하고요. 맨 처음 걸 제외하고 오피스 소개, 지도, 상품 소개를 넣어줄 거예요. 3개. 그러면 3개를 붙여 넣는, 2개를 붙여 넣으면 되죠, 더. 네. 이런 식으로 넣을게요. 오케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를 더 섹션을 넣어 볼게요. 빈 섹션 추가. 그래서 섹션을 설정해서 지금 이 섹션을 맨 위로 올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클릭을 눌러주고 위로 이동. 그러면 섹션이 이동이 됐습니다. 이제 여기 첫 번째 곳을 세팅을 할 겁니다. 여기 처음에 여백 넣어줄게요. 여백의 크기는 50, 사이즈 50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넣어줄게요. 텍스트 넣고 텍스트의 멘트는 보시면 프리미엄 공유 오피스 건대 입구점 넣어줄게요. 오케이. 그 다음에 글자 크기를 30 됐습니다. 그리고 두껍게 처리해주고요. 그리고 줄 높이는 기본. 그리고 다시 밑에다가 여백을 넣어줄게요. 여백. 그리고 사이즈는 지금 여백이 아래 들어갔죠. 위로 올릴게요. 그 사이즈는 32로 들어갈게요. 32픽셀. 좋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넣을 거예요. 플러스 이미지 버튼. 그 다음에 이미지 위젯에 마우스 우클릭. 이미지 설정. 업로드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수업 자료에서 건대 지점. 그리고 81번 열기. 오케이, 닫아줄게요.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쨍하게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벌써 첫 번째 섹션이 완료가 된 거예요. 이렇게 벌써 끝났습니다. 이제 아래 또 그렇게 작업을 할 거고요. 보시면 최대한 작업량을 중복되는 거를 다 축소화 시켜서 복사 붙여넣기 이용하든 이런 식으로 템플릿화 시켜서 작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현재 피그마의 두 번째 여기 오피스 소개 부분을 한번 구성을 해볼 거예요. 우리 내용 기억하시죠? 여기 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었죠?
여기다 글자를 집어 넣으실 때는 반드시 뒤에 붙여넣고 지워줘서 양식을 유지한다 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다시 또 글자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해주고 지워주세요. 이렇게. 그거 벌써 끝이 난 거예요. 이제 이미지랑 텍스트들만 넣으면 돼요. 자, 해볼게요. 먼저 이미지 넣어줄게요. 이미지를 한 개 더 넣어줄게요. 지금도 아래 섹션에 들어갔죠? 위로 올려줄게요. 좋아요. 지금 전체 여백으로 들어가 있나요? 그죠? 확장을 풀어줄게요. 오케이. 지금 보시면 밑에 있던 선이 잘못 달려온 걸 보실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삭제. 우리가 만들었던 지금 선이 잘못 달려왔죠. 복사하면서 다 없애줄게요. 여기도 없애줄게요. 여기는 놔두는 게 맞죠? 네. 자, 잘 됐습니다. 다 확인 한 번씩 해줄게요. 좋습니다. 좋아요. 이미지 설정해서 이미지 넣어줄 거예요. 건대 이미지에서 82번 넣고 닫아줄게요. 오케이. 여기도 이미지 설정해서 85번 넣어줄게요. 오케이. 닫아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에다가 이제 텍스트를 넣을 겁니다. 텍스트. 그리고 한 개 더. 지금 어떤 느낌인지 보여드릴게요. 여기랑 여기 부분이에요. 그래서 비욘드 그라운드는 하고 들어가겠죠. 붙여 넣어주고요. 여기 부분도 붙여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띄어쓰기 잘 보고 해줄게요. 녹여낼 수 있을지 엔터 그리고 찾아냈습니다. 들어가고요. 녹여낼 수 있을지에서 한 번 더 내려주고요. 프라이빗 룸과 프리룸을 통해서 이 멘트 다 고민한 거예요. 대표님들도 상황에 맞게 이미지에 맞게 넣어주시면 돼요. 오케이. 다 들어왔네요. 그럼 이제 폰트만 수정을 한번 해볼게요. 폰트 수정을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여기는 전체 드래그 해주고요. 글꼴 크기를 40으로 해야 되는데 40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랬었죠? 드래그 해주고 코드 보기. 여기서 원래는 스타일 폰트 사이즈가 떠야 되는데 안 떴죠. 다시. 그러면 미리 일정 뭐 폰트를 지정을 해주고 코드를 봐주시면 스타일이 생겼다. 그래서 40픽셀을 입력해주고 코드 보기를 닫아주면 적용이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두껍게를 해줄게요. 굵게를 눌러줄게요. 그리고 줄높이를 단일로 해줄게요. 좋아요. 여기도 15 픽셀 그대로 해주고요. 여기는 따로 수정할 건 없어요. 컬러만 한번 볼게요. 컬러만 0000으로 바꿔줄게요. 좋아요. 위도 컬러 한번 확인할게요. 0000으로만 바꿔줄게요. 좋아요. 이제 여기서 간격을 설정할 거예요. 간격. 우클릭. 그리고 텍스트 설정. 간격 기본 그리드 풀어주고요. 아래를 조금 넉넉하게 잡아주고요. 좌를 128로 잡아줄게요. 오케이, 좋아요. 여기도 그러면 간격을 풀어주고 128만 띄워줄게요. 좋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이런 느낌으로 넣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당겨서 넣어줄게요. 이렇게 넣어주고요. 지금 보시면 얘 기준으로 들어와서 밀려났죠. 그럼 얘는 요 아랫부분에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 여백이 없어서 심심하죠. 여백을 넣어줄게요. 여기 여백을 이 안쪽에 넣어줄게요. 좋아요. 그 다음에 여백의 크기, 여백 설정 해줘서 189로 해줄게요. 네. 이게 앞의 내용이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조금 속도를 냈습니다. 만약에 너무 빠르시면 중간에 멈춰서 이렇게 보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여기도 여백을 하나 넣어줄게요.
여기 여백을 넣고요. 이 여백은 15픽셀로 넣어줄게요. 15픽셀. 좋아요. 넣고 똑같습니다. 이거를 복사 여기다 붙여 넣어줄게요. 밑으로 내려왔죠. 여기도 복사 여기도 붙여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텍스트를 왼쪽에 오른쪽에 여기에 붙여줍니다. 슬슬 원하는 모양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잘 들어온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여백도 한번 넣어줄게요. 이제 복사 여기에 붙여넣기. 잠시만요. 다시 위젯 복사 여기에 붙여넣기. 그러면 위쪽에 이렇게 아래쪽에 생겼네요. 잘못 넣었죠? 삭제. 이거는 여백으로 그냥 넣을게요. 여백을 넣고요. 이쪽으로 이동시켜 줄게요. 지금 잘 넣어야 되는데 여기 쪽에 검정색 선을 잘 보셔야 돼요. 오케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 여백은 185픽셀로 넣어줄게요. 이거는 아까도 언급했듯이요. 대표님 텍스트에 맞게 대표님이 얼마나 글을 썼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넣으시는 거예요. 그냥 중간쯤에 넣고 싶어서 여백을 둔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 글을 여기다 두고 말고 중간쯤에 넣고 싶어서 여백을 설정한 건데 제가 봤을 때 가장 예뻤던 픽셀로 지금 넣은 거예요. 여기서 텍스트를 이제 수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했던 여기 텍스트 부분을 넣어줄 거예요. 말했죠. 항상 복사할 때 원래 텍스트를 에다 넣고 지워준다. 내려와 주고요. 텍스트 정리 가독성 높게 엔터로 잘 끊어줄게요. 그래서 여기는 모임 같은 거를 이제 어필을 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지금 작업 속도가 조금 빠른데 그냥 복사 붙여넣고 양식에 맞게 넣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럼 벌써 두 번째 섹션도 끝이 났네요. 그죠? 오피스 소개 부분도 이렇게 해서 끝이 난 겁니다. 아까 전에 처음에 오버뷰 페이지를 하나를 잘 만들어 놨더니 나머지 페이지들의 작업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균형을 잡아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었던 텍스트를 보면서 내용을 수정을 하고요. 와이어프레임을 보면서 느낌을 잡는 겁니다. 실제 디자인 파일이 있으면 조금 더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랫부분 작업을 이어서 진행해 볼게요. 이번에는 이제 지도를 넣어 볼 거예요. 여기 이미지 똑같이 작업합니다. 여기 지도 부분이고요. 텍스트를 복사해서요. 윗부분에 잘 붙여 넣어 주고요. 앞부분을 지워 줄게요. 오케이. 똑같습니다. 반복 작업이에요, 이제. 뒤에 붙여 넣고 필요 없는 부분을 지워 줄게요. 오케이. 여기까지 완료를 했으면 이제 우리의 지도 위치를 텍스트로 한번 더 보여주고 싶어서 그것 좀 구현을 해볼게요. 그래서 먼저 지도 부분을 한번 넣을 건데요. 여기 여백을 조금만 수정할게요. 여기를 63 정도로 잡아주고요. 오케이. 그리고 텍스트 하나 넣을 거예요. 텍스트가 지금 아래 섹션에 들어가 있죠. 위로 올려줄게요. 그리고 지도, 지역 위치. 이건 제가 임의로 넣은 겁니다. 그래서 대표님들 그 주소지 넣고 싶은 위치를 넣어주시면 돼요. 이거를 가운데 정렬. 그리고 글자 크기는 16으로 할게요. 16으로 할게요. 그리고 여백 조정할게요. 줄 높이를 단일로 이렇게 잡아줄게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백 하나만 더 넣어줄게요. 여백을 50으로 넣어줄 거예요. 여백 추가해주고 잘 맞춰주고요. 검정선 확인. 그리고 우클릭 여백 설정 높이를 50. 좋아요. 이제 좀 재밌는 기능을 넣어볼 거예요. 이 아이맵 자체에 지도도 있지만
저는 외부에 있는 구글맵 지도를 넣는 게 조금 더 깔끔해 보여서 그걸로 넣어 보려고 합니다. 현재 구글맵 지도가 있는데 이걸 넣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이걸 사진을 캡처해서 넣을까요? 아닙니다. 여기 아이맵에 재밌는 아주 유용한 기능이 있어요. 볼게요. 플러스를 누른 후에 보시면은 여기서 한번 쭉 읽어 보셨을 때 뭘까요? 단일 지도도 있는데 뭘까요? 바로 코드입니다. 어? 개발 코드 어려운 거 아닌가요? 싶으시죠? 근데 잘 보시면 되게 간단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대 입구역이라고 한번 입력을 할게요. 구글에 구글 지도라고 입력하시면 이 창이 뜹니다. 그래서 구글 지도로 들어오시면 여기로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대 입구역을 치고요. 우리 주소지가 있다. 여기다 했을 때 보시면 공유라고 있어요. 건대 입구 원하는 걸 클릭하고 공유. 여기서 지도 포각이라고 있습니다. 이 HTML 코드를 복사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코드 위젯에서 우클릭 그리고 코드 설정에 그 아까 복사한 HTML 코드를 붙여넣기만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지도가 들어옵니다. 여기서는 이제 디자인을 만드는 공간이라 안 보이는데요. 게시를 하고요. 자, 미리 보기로 한번 볼까요? 그러면 지도가 쫙 들어와 있어요. 신기하죠? 이렇게 진짜 지도가 들어와 있어서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지가 조금 작다, 그죠? 그래서 그걸 수정하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자, 돌아오셔서 코드 설정에 들어가서요. 여기 보시면 뭐 막 영어 어렵죠? 괜찮아요. 겁내지 마시고 여기서 가로와 높이가 써 있어요. 오케이. 근데 우리 복문폭이 몇이었죠? 1280이었습니다. 그래서 1280으로 넣어주고요. 여기를 한 600 정도로만 잡아줄게요. 오케이. 그 다음에 저장. 이게 가로, 이게 높이입니다. 그래서 1280, 그리고 여기 세로 길이 600 픽셀로 잡아볼게요. 오케이. 저장하고 다시 한번 보면요. 네, 깔끔하게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도 부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꼭 게시하기 눌러주세요. 이번에는 여기 부분을 이미 바꿔놨어요. 그리고 상단 부분도 컬러를 0000 아예 검정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진행을 할 건데요. 이번에는 코드를 조금 만져야 돼요. 조금. 그래서 살짝은 어렵게 느끼실 수 있는데 따라오시면 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텍스트를 넣을 건데요. 우리 잠실점, 홍대점 이렇게 세 개 나열했듯이 넣을 건데 이번에는요, 뭐 이미지를 넣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이 뒤에다가 선을 넣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텍스트라는 거를 두고 이 옆에 여백을 설정해서 공간을 마련할 겁니다. 말로 하면 어렵죠? 자, 해볼게요. 이번에는요, 글을 따로 안 합니다. 따로 안 하고 다 한 곳에 넣을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기 자유석 다 한 곳에 넣을 겁니다. 넣고요. 월 9만원. 잠시만요. 지금 텍스트가 다 설정이 되어 있는데 지우고 여기다가 자유석 넣어 볼게요. 일단 15라고 가정을 할게요. 제가 좀 만져서 써가지고 바뀐 것 같은데 9만원. 그리고 이거 추가 설명 여기를 넣어 볼게요. 오케이, 넣었어요. 그죠? 자, 우리는 텍스트를 이제 다듬을 건데요. 전체를 먼저 14로 잡아줄게요. 14로.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 컬러를 조금 만질 겁니다. 여기 부분은 컬러를
767676으로 바꾸고요. 아래는 완전히 블랙으로 바꿀게요. 오케이, 좋아요. 그리고 맨 위는요, 조금 특별한 색을 써보려고 합니다. 25313C. 다시 25313C로 한번 넣어볼게요. 오케이. 컬러가 잘 안 들어갔죠? 25313C. 네, 엔터 눌러서 잘 적용시켜 줄게요. 이제 글자 색을 조금 글자 크기를 변형을 할 거예요. 근데 여기 여백 공간이랑요, 여기 글자 크기를 28로 하고 싶어요. 근데 28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했었죠? 코드에서 수정을 했죠. 그래서 여기 폰트 사이즈를 28로 바꿨어요. 좋아요. 근데 이 여백을 수정하기는 어렵거든요. 여기 여백을 수정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코드에서 이 부분 있죠. 여기 스타일하고 폰트 크기 설정하는 이 부분을 복사해서 p 태그 안에 넣어줍니다. 잘 따라와야 돼요. 좀 어려워요. 그리고 큰 따옴표로 닫아줄게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다시 여기서 스타일에서 여기 부분까지 놓고요. 그리고 큰 따옴표로 해서 이 부분이 닫아지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코드를 껐을 때 이 공간이 28만큼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가 완성이 된 건데요. 이거를 복사. 일단 먼저 텍스트 설정으로 가볼게요. 설정으로 가셔서 여기를 좀 꾸며줄 거예요. 여기를 사용. 그리고 레이아웃 내부 정렬을 하단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세로의 크기를 400. 그러면 400 크기의 기준에서 하단으로 정렬된 거예요. 400짜리 높이에. 그리고 상하 여백을 36, 좌우를 28 두면은 원하는 모양이 나옵니다. 좋아요. 이거를 복사. 그래서 붙여 넣어서 3개를 붙여 넣을게요. 오케이. 저번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나열. 좋아요. 지금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다시 들어가서 설정. 테두리 한번 넣어볼까요? 테두리를 실선으로. 그래서 색깔을 CCC로 한번 넣어볼게요. 좋아요. 선 두께 1픽셀. 좋아요. 그리고 라운딩은 16.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온 거를 확인할 수 있죠. 똑같이 넣어볼게요. 설정. 실선. 여기를 CCC. 선 두께를 1. 라운딩을 16. 이렇게 넣어볼게요. 좋아요. 깔끔하게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라운딩을 16. 실선. CCC. 선 두께 1.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잠시만요. 한번 볼게요. 네. 이 상황에서 이제 글자를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글자를 여기에 맞게 수정을 할 겁니다. 여기도 어떻게 해야겠어요? 똑같이 붙여 넣어서 뒷부분에 넣어줘야겠죠. 또 단순 반복 작업을 또 반복해 줍니다. 실수로 하시면 다시 또 코드를 수정해야 되니까 그거 주의하셔서 하셔야 돼요. 오케이. 밀린 거 밀어주고. 좋아요. 마지막 거는 글자가 3줄이라서 또 거기 수정을 다르게 할 거예요. 오케이. 넣어주고. 이렇게 표로 미리 글자를 작업해 두면 너무 편해요. 그냥 이렇게 붙여 넣으시면 되니까요. 표로 꼭 정리를 하셔서 작업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된다.
이런 식으로 넣어줄게요. 방음 등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요. 여기 마지막 거의 높이를 맞게 설정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 설정 들어가셔서 여기 부분에 상하 여백을 13으로 바꿔주시면 얼추 높이가 맞습니다. 좋아요. 저희는 여기 블럭을 나누고 싶어요. 그죠? 근데 여백을 한번 넣어볼까요? 여백을 넣어서 원하는 사이즈로 조절을 해볼게요. 아, 이렇게 되네요. 그죠? 이게 12조각을 나눠진 그리드 시스템 때문에 원하는 간격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백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여기서 잔기술이 필요합니다. 자, 이 섹션만 우리가 설정했던 그리드 규칙 있죠? 이 간격을 이 섹션만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요. 이 섹션 옆부분에 설정을 눌러주고요. 여기서 기본 그리드가 되어 있었죠, 원래는. 근데 이거를 풀어주고 여기 여백을 0으로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간격을 20으로 넣어줍니다. 20.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이렇게 블럭이 나눠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 간격을 조정할 수가 있구나. 여백 기능이 아니라 그리드 간격으로도 이렇게 블럭을 나눌 수가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멤버십 유형까지 이렇게 완료가 되었어요. 이제 이 페이지에 마무리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텍스트랑 내용은 다 맞고요. 이미지만 한번 바꾸겠습니다. 이미지 설정으로 업로드 눌러주시고요.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 81-1 이거 눌러서 닫아줄게요. 오케이. 그 다음에 게시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건대 지점 페이지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나머지 지점은요, 사실은 이거를 만들고 나면은 따라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맨 처음에 언급했었어요. 여기 메뉴 관리 눌러서 여기 지점들 있죠. 이거를 다 지워줄게요. 다 지워줍니다. 지우고요. 이 건대 지점을 복사해 줄 거예요. 그래서 홍대 지점, 그리고 똑같이 또 복사해서 잠실 지점, 이런 식으로 넣어줄게요. 그리고 메뉴 위치를 드래그해서 바꿔줄게요. 그러면 벌써 세 페이지가 다 완성이 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텍스트만 수정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 속도를 또 빠르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준비했던 표에 이 내용만 맞게 이제 바꾸시고요. 이미지만 바꿔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미지만 한번 글이랑 바꿔볼게요. 빠르게 작업을 하겠습니다.